자, 두 번째 시간은 비상장 주식 평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쉽게 가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수식 같은 거는 가서 보셔도 되거든요. 네, 저도 뭐 괜찮아요. 정말 빨리 끊으시면 되니까요. 저도 방금 쉬는 시간에 계속 전화 받고 처리할 건이 있어가지고 GS 쪽 이게 보급이 되는구나. 아니 그냥 대기업 쪽하고 일이 볼 게 좀 있어서 처리를 하고. 아, 여기 또 마이크 해도 여기 녹음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비상장 주식 평가. 왜 그런지부터 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회사를 우선 법인 전환 이제 왔어요. 법인이에요. 이제 개인 아니에요. 법인인데 법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요.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대표죠. 내 대표에게 급여를 주죠. 그죠? 나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내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두 번째.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100% 주주예요.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회사가 급여 줄 거 주고 비용 쓸 거 다 쓰고 나서 순수하게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은 원래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100% 주주인 나에게 줘야 되죠. 주는 방법이 뭐예요? 배당이죠. 배당으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회사는 기본적으로 세금 발생되는 걸 줄이려고 또 개인도 세금 발생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급여를 적게 가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500 정도를 가져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개인소득세는 적어요. 두 번째, 회사에 이제 돈들을 개인에게 또 배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배당 소득세, 개인 소득 다 합산해서 종소세로 또 묶여지니까 최대한 안 갖고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배당을 안 해요. 그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법인 입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법인은 돈을 벌었어요. 매년 당기 순이익이라는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이 매년 쌓이겠죠? 계속. 그 쌓였던 것들이 사실은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붙이거든요.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라는 의미죠. 그게 계속 쌓여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상 한번 보세요. 자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 부채가 있어요. 여기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요 자본 부분에 이익잉여금 부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가고 있으면 여기가 계속 늘어나겠죠. 여기가 늘어난다는 건 순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순자산이라는 건 이 회사 전체의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하지 않고 급여를 적게 가져 나온다라고 하면 세금은 얼마 안 내고 있겠지만 회사는 어쨌든 전체적인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겠구나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돼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출발하자는 거죠.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첫 번째, 회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정도 있다가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매각할 수도 없고요. 회사는 아이템 자체가 10년 정도 있으면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 자체가 가치가 크다면, 순자산의 가치가 크다면 그에 대해서 회사 문을 닫을 때 청산소득세라는 걸 내요. 두 번째는 청산소득세를 내고 난 남은 순자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주주 거. 대표 건 아니고. 네. 대표는 급여 받는 사람이고 주주는 배당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저한테 전부 다 한꺼번에 배당이 되겠죠. 그죠? 배당 금액이 예를 들어 누적된 게 30억이 누적돼 있으면 저한테 30억에서 그 뭐 청산소득세 일부 빼고 남은 금액이 다 저한테 배당되겠죠. 한꺼번에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50% 가까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회사가 청산할 때쯤 되면요. 회사에는 자산에 고정자산, 뭐 재고자산도 조금 있을 거고요. 고정자산도 뭐 기계, 장비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갖다 우리 장부에는 한 10억 돼 있는데 갖다 팔면 1억도 못 받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죠? 현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세금을 한
뭐 한 15억 내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15억이 어딨어. 그쵸? 이상한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15억 내려고 내가 갖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들 다 세금 내고요. 내 집 팔아갖고 세금 내고요. 안 팔리면 부동산으로 대신 내야 되고요. 다른 데 주식 갖고 있었으면 주식으로도 내야 되고요. 다 내야 되죠. 사업을 했는데 평생을 고생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다시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을 닫으려고 해도 회사는 가치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 가서 소득 포트폴리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소득을 한 번에 앞에서 영업권도 얘기 드렸지만 한 번에 내가 올해 인식하는 거랑 올해,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내내내내후년 계속 쪼개서 내가 소득을 인식하는 거랑은 세율 구간이 달라지죠. 그쵸? 옆으로 어쨌든 먼저 쪼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회사를 내가 10년 후에는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쪼개서 배당을 계속 가져 나오는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상황은요. 나는 이 회사를 여기 첫 번째 상황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러다가 그냥 제가 뭐 문을 닫을지 안 닫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냥 끌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가치, 회사의 가치만큼이 기본적으로 저의 상속 재산이죠. 상속세가 나오겠죠. 또 세율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을 제가 기본 최고 세율 이상 넘어가게끔 구조를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최고 세율을 맞아요. 50%? 그쵸? 자, 이제 자녀나 뭐 와이프 입장에서 와이프는 사실 아까 우리 발언 폈기 때문에 빼고요. 자녀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 똑같이 없죠? 그쵸? 그동안에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았다가 갑자기 집 팔고 뭐 하면서 이제 해서 결국에는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가치를 떨어뜨려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쵸? 회사 가치를 높이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라는 건 거예요. 회사 가치를 높이면 좋은 상황은요. 내가 이 회사를 잘 키워서 매각을 할 때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아이템일 때 또는 내가 상장이라는 거를 뭐 최소한 코넥스라도 상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규모까지 키울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회사 가치를 성장시키는 건 전략상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보통의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 전환하셔서 법인 사업 하시는 매출 100억 정도 전후되어 있는 회사라면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이런 수순을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내가 회사를 이 아이템 이제 고양이 회사예요. 이제 동물원. 이 회사는 아까 얘기했죠.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꾸준하게 이익이 날 수 있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저도 고양이가 2마리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닭 가슴살을 먹어도 그냥 아무 가슴살 이런 거 먹어요. 근데 우리 고양이들은 유기농 닭 가슴살만 먹거든요. 예, 뭐 한살림 이런 데서 이게 좀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저보다 몇 배 비싼 거 먹어요. 아무튼 걔네들 먹는 그 캔 있죠, 다 유기농이거든요. 저한테 먹어보라고 그래요 집에서. 이거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질이 좋아요. 제가 먹는 스팸보다 훨씬 질이 좋은 건데도 좀 기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어떻게 뭐 앞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쵸? 특허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자녀가 갖는다면 경영 승계로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시장도 세계 시장이 열려 있고요. 가면 갈수록 동물 보호와 관련된 어떤 문화나 분위기는 계속 업되고 있어요. 승계 가야 되는 케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인 승계 가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승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상속 증여를 떠올리는데 아까 상속 이야기 했었을 때 회사 가치가 높아졌을 때 상속세가 많이 나왔네? 증여세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네? 그렇다면 승계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회사는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승계하기가 용이하겠구나.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케이스를 다 토탈해서도 결국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지어졌어요. 우리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겠다. 다만 이와 연동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어떤 이익 부분을 꺼내 나오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가져 나올 수 있고 향후 상속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자. 결론인 거예요. 됐죠? 뒤에가 갈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하고 지금은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것도 뭐 볼 때는 기억났다가 또 나중에 가면 기억도 안 나고 기억 안 나도 되지만 현장에서 갑자기 대표님이 재무제표를 꺼내주시면서 우리 회사 가치는 얼마나 돼?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약식으로 단순하게도 덧셈 뺄셈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개념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수식 봐봤자 뭐 곱하기 3에 2에다 나누기 5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 말고요. 아까 이제 회사 가치 얘기할 때는 순자산을 회사 가치처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지? 방금 얘기할 때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 부분만큼이 실제는 회사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 회사의 가치가 순자산으로만 가치 평가하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왜? 회사가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벌어갈 수 있는 회사인지도 회사 가치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순자산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년 이익을 내는 순이익 쪽하고 어느 게 회사의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르마를 타시면 또 편해져요. 저 같으면 순이익 쪽으로 조금 더 가르마를 타겠어요. 많이 타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쪽으로 타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자산의 개념 자체가, 정의 자체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자산이거든요. 우리는 자본과 내 돈과 네 돈, 남의 돈 합쳐가지고 자산을 만들고요. 그 자산을 이용해서 어쨌든 뭔가를 벌이를 하려고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자산이 많이 있다고 해도 이걸 갖고 이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이용할 수 있는 이 구조 시스템이 사업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